제곱근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제곱부터 생각을 해보자. 5의 제곱이라 했을 때 얘는 25라고 해주지. 그러면 25를 제곱하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게 제곱근이야. 제곱하기 전에 원래 모습. 이게 뿌리 근자인데 그래서 영어로 루트.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근호라고도 불러 얘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16의 루트 또는 제곱근 16은 몇이 되겠어? 하가 되겠지. 이렇게 제곱하기 전의 모습을 찾아주는 게 제곱근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루트 5는 어떻게 될까? 얘는 그냥 루트 5야. 우리가 루트 16은 4로 바꿔줄 수 있지. 왜? 16이 4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기 전의 모습을 4라고 해줄 수 있지만 루트 5는 우리가 제곱하기 전의 모습이 따로 없어. 자연수나 정수로 표현해주기가 어려워. 그치? 그래서 루트 5는 이렇게 바꿀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루트 5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루트 5를 제곱하게 되면 5가 되겠지. 맞지? 그리고 얘의 제곱근 5는 루트 5가 되는 거고 다음으로 제곱근 무언가 이렇게 말할 때랑 루트 무언가 자 이럴 때 이렇게 물으면 다 루트 그대로 써주면 돼.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제곱근 4가 있어. 그러면 제곱하기 전의 모습은 누구였겠어? 루트 4. 즉 2라고 해주면 되고 루트 4는 그냥 루트 4. 즉 2라고 해주면 되겠지. 근데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물으면 예를 들어 4의 제곱근이라고 물으면 한글로 뭐뭐의가 들어갈 때만 유일하게 이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를 제곱해줘도 4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2개, 짝수개면 플러스가 되고 2 곱하기는 4가 되지. 우리가 마이너스를 홀수개 곱해주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를 짝수개 곱해주면 플러스인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플러스 2를 제곱해주면 당연히 4가 될 테고 그래서 4의 제곱근을 물으면 우리가 제곱하기 전의 모습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두 개 다 정답으로 써주면 돼. 다만 뭐뭐의라고 물었을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플러스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미지수의 절대값을 봐보자. 우리가 a라는 애가 있어.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정답은 알 수 없다야. 이 a라는 애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플러스 a라 해서 양수라고 함부로 해줄 수 없고 마이너스 a라 해서 함부로 음수라고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a는 정확한 범위가 나와 있을 때만 양수, 음수 또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이 미지수의 절대값을 보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을 해줘야겠다. 자, 근호와 제곱 그리고 절대값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a에다가 루트 제곱을 씌워주면 그냥 그대로 a가 와주면 돼. 왜 그러냐면 이때 a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또는 0. 양수 또는 0. 0 이상일 수밖에 없어. 왜?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올 수 없거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는 없잖아.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4가 있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4를 만드는 이 동그라미를 찾아달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우리가 제곱하면 이 동그라미가 플러스이면 플러스 키를 곱해서 플러스가 나와야 할 테고 마이너스면 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와야 돼. 여기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 제곱은.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허수를 배우지 않는 이상 여기는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때는 그냥 그대로 나와주면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와주면 돼. 다음 루트와 제곱이 있는데 제곱이 안에 있는 경우야. 근호 안에 있을 때는 얘네가 절대값 a로 나오게 돼. 이유는 이 안에가 음수가 올 수가 있어 a가. 자 a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해줄게.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줘. 그러면 원래는 근호 안에 음수가 올 수 없지만 얘네가 제곱을 해줌으로써 양수가 돼. 그래서 올 수가 있어. 그럼 2가 되겠지. 다음으로 얘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 2의 제곱 해주면 얘 또한 루트 4가 돼서 2로도 나와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호와 제곱이 이렇게 만나면 절대값을 씌워줘서 나와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 안에 넣어줬을 때 절대값 2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지. 절대값 2가 돼서 2가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로도 한번 해봤지. 자, 얘도 절대값 2가 돼서 2로 나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미지수의 절대값에 대해서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
자,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0일 때는 뭐 어차피 0으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을게. 자, 얘네를 표를 만들어서 한번 봐보자. 먼저 루트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다음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얘네를 씌워준 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네 개를 봐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보면 얘는 뭐야? 절대값 A라고 볼 수가 있지.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A라고 해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A라고 해주면 돼. 그럼 그 결과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알다시피 절대값은 얘가 안에가 양수이면 이 앞에 부호가 그대로 와주면 되고, 음수이면 앞에 부호를 반대로 해서 와주면 돼. 그리고 이 절대값 안에는 절대 변하지 않아. 괄호로만 바꿔주면 돼. 절대값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꼭 선생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돼. 쌤은 이렇게 해줄게. 절대값 안에는 그대로 써주는 거야. 괄호로만 바꿔줘서 얘는 마이너스 A, 얘도 마이너스 A. 여기도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와줄게. 다음 이 앞에 부호를 결정해 줄 건데 양수잖아. 그래서 그대로 와줘. 얘는 음수지. 얘는 음수. 이 화살표가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양수일 때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 그대로. 음수일 때는 얘가 반대로 와줘야 돼.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로 와주면 되겠지. 정리해서 써주면 얘는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A라고 해줄 수가 있어. 다음으로 이번에 A가 양수지. 그럼 절대값 안에가 양수야. 양수이기 때문에 앞에 부호가 그대로 와줘야 돼. 그리고 이번에 음수일 때를 봐보자. 앞에 부호가 반대로 와줘야겠지. 자, 다음 여기도 원래 플러스가 있는데 생략된 거지. 이번에는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야. 그럼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부호가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반대로 와줘야 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연습하면서 익혀줘. 다음 A가 음수인 경우를 봐보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A 자체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A잖아. 절대값 안에가.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가 돼. 그래서 절대값 앞에 있는 부호가 그대로 와주면 되겠지. 위에서부터 정리해서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A, 얘는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플러스 A.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해줄 수 있겠지. 다음으로 여기도 봐줘야지. 자, 마찬가지로 A가 양수야.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지. A에다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부호가 반대로 와줘야 돼. 이번에는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양수니까 앞에 부호가 그대로 와주면 돼. 정리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A라고 해줄 수 있을 테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라고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지. 많이 어렵겠지만 연습을 충분히 해줘서 잘 익혀주고, 다음은 무리수와 실수를 봐보자. 수체계를 보겠다는 건데, 앞서 앞에 학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수체계. 여기서는 무리수와 실수만을 배우는 게 맞는데 하는 김에 그냥 전체 다 봐보자. 우리가 복소수가 수, 대빵이고 대장이고, 복소수 아래에는 실수와 허수가 있어. 자, 다음 허수라는 애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고, 여기는 아직 몰라도 되지. 사실 이렇게는 아직 몰라도 돼. 다음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어. 자, 여기서 유리수가 제일 친근하지. 자,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고, 여기서 양의정수, 음의정수가 있어. 양의정수는 자연수라고도 불러주고, 다음 유리수 안에는 두 가지가 또 있지. 두 가지가 아니지. 실수. 쏘리.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이 안에 두 가지가 있지. 여기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순환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줄인 말이야. 그리고 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자,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게 무한소수가 돼.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게 무한소수라고 해서 유리수라고 해줄 수 없고, 무한소수라 해서 함부로 무리수라고도 해줄 수 없어. 무한소수에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는 거지. 순환을 하면
유리수인 거고, 순환을 하지 않으면 무리수인 거고, 이렇게 수체계를 잘 알고 있어주면 좋아. 특히 이 무리수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무리수는 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항상 뭐를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해줘. 아까 같은 경우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고, 우리가 이미 배운 애도 있어. 누구? 파이. 얘가 3.1415 점점점 이렇게 가는데, 얘네도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로 나타낸 거야. 파이 이 p를 그리스어로 나타내 준 거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로그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 자, 아무튼 이런 등등등 애들을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무리수는 기호를 이용해서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기호가 없이는 표현해주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다음은 제곱근이 사칙연산을 봐보도록 할게. 자, 제곱근이 사칙연산. 그러니까 무리수의 사칙연산. 우리가 예를 들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곱셈과 나눗셈 먼저 볼게. 얘네들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루트 B분의 루트 A는 얘네들이 양수일 때는 합쳐줄 수가 있어. 루트 B분의 A라고 해줄 수가 있어. 아직은 안 배운데 미리 보자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우리가 아니지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나중에 배우지 고등학생에서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라고도 해줄 수가 있지.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네들을 해줄 때는 뒤에 고등학교에서 I를 붙여서 해결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위에만 알고 있으면 되고 밑에 개념은 그냥 쌤이 써본 거야. 다음 우리가 뭐 사칙연산이니까 나눗셈은 사실 곱하기 역수로 보면 되고 덧셈 뺄셈을 봐보자. 예를 들어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있어. 얘네들은 더해줄 수가 없어. 동류항이 아니야. 무리수에서의 동류항은 우리가 정리를 해줬을 때 근호 안에가 숫자가 같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2루트 3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얘가 1루트 3이라 볼 수 있지. 루트 3이 3개가 있네. 3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같은 근호 안에가 같은 숫자끼리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4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 있으면 3루트 7이 되겠지. 자, 그리고 유리화도 알고 있으면 좋아. 우리가 분모에 이렇게 근호가 있어. 이대로 써줘도 상관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수학이란 건 사실 우리끼리 약속이잖아. 분수를 정답으로 써줄 때 16분의 4를 약분해서 기하분수로 써주는 것처럼 루트 5분의 1 이런 애들이 나오면 분모는 무리수를 안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꼭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해줌으로써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루트 5가 되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유리화라고 해. 분모의 유리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꾼다 해서 유리화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분모의 유리화는 뒤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고 제곱근의 대소 비교도 봐보자. 예를 들어 루트 3과 루트 4가 있어. 당연히 루트 4가 더 크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2루트 2와 루트 7이 있어. 누가 더 클까? 자, 이런 애들은 얘를 이 안으로 넣어주면 돼. 우리가 루트는 이 안에 있는 애가 나올 때는 이 차수가 반토막 나. 그래서 예를 들어 6차면 3차로 나오게 되고 반대로 얘가 들어갈 때는 차수가 2배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n차이면 여기가 2n차가 되고 2n차는 나오면 n차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2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곱으로 들어가. 2의 제곱으로. 그리고 2의 제곱과 2가 곱해지니까 2의 제곱은 4, 4 곱하기는 8이라고 해줄 수 있지. 루트 7과 루트 8 중에 루트 8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루트 안으로, 근호 안으로 얘네 숫자를 밀어 넣음으로써 대소 비교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자. 자, 먼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을 숫자부터 볼까? 5 플러스 6 이런 건 그냥 식이지. x가 들어가면 차수에 따라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
거기다가 등호와 0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꼭 0은 아니어도 되고 근데 방정식은 보통 는 0으로 많이 표현을 해줘. 자, 등호가 들어가면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그럼 이건 1차 방정식. 여기에서 차수가 2로 바뀌면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자, 이런 애들이 2차 방정식이야. 즉 미지수가 있고 그 차수가 2이고 등호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고 다음 곱셈 공식을 봐보도록 하자.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2차 방정식에서 아무것도 모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줘.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 아무것도 몰라. 계수나 상수항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기억을 해주면 좋고 지금 2차 방정식을 보는 거지. 자, 2차 방정식에서 곱셈 공식을 볼 거야. 곱셈 공식. 자, 이 곱셈 공식이라 함은 뭐냐면 예를 들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얘네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가 돼. 이런 게 곱셈 공식이야. 즉 전개의 결과를 외운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실제로 해보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x 플러스 ab 전개한 결과랑 똑같이 나오지. 자,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t는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얘와 얘가 곱해주면 ac x제곱. 다음 얘랑 얘 곱해주면 adx에다가 얘랑 얘 곱해주면 bcx. 그래서 ad 플러스 bcx. 다음으로 얘랑 얘 곱해주면 플러스 bd는 0이라고도 해줄 수 있겠지. 또 많이 쓰이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해줄게. 이거는 합차 공식이라고도 많이 불러줘. 같은 a를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준다 해서 합차 공식이라고도 많이 불러줘. 그럼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 돼. 실제로 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가 플러스 ax랑 만나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a제곱이 뒤로 오게 되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도 많이 쓰이는 곱셈 공식이 있지. 자,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도 해주고 아니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도 많이들 표현을 해. 이거는 xy로 와도 되고 x 플러스 y 제곱으로 와도 되고 미지수니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줄 수 있지. 자, 이번에는 a와 b로 표현을 해보자.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 많은 학생들이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정말 조심해야겠지. 실제 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해준 거잖아. 그래서 a제곱 a 플러스 b BA, A 플러스 B가 아니라 다시 자, A 제곱 그리고 AB지 플러스 AB 그리고 플러스 얘도 BA인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곱하기는 AB라고 해줘서 2AB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위에 쪽이 된다라는 거. 자, A-B의 제곱도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으로 나오게 돼. 이것도 절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나 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똑같이 나와. 이거는 직접 해보도록.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응용 버전이 있지. 여기 a 플러스 b에다가 x랑 x분의 1을 넣어보는 거. 그 전에 이것부터 알려줄게. 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네들이 관계를 파악하기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 자, 이게 2ab만큼 차이나. 여기도 2ab만큼 차이나.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만큼 빼주면 얘가 되고 만약에 2ab가 아니라 4ab만큼 빼주면 얘가 되고 그럼 반대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2ab만큼 더해주면 얘가 되고 4ab를 더해주면 이 위에가 되겠지.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2ab를 더해주면 위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테고 2ab를 빼주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지.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얘를 어디다 응용을 해줄 수 있냐면
a와 b 대신에 x와 x분의 1을 대입해 줄 거야. 자, a에다가 x를 넣어주고 b에다가 x분의 1을 넣어줄게.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자, 여기도 2ab. 근데 ab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겠지. 여기도 2x분의 1이 들어가는데 x와 x분의 1이 역수 관계잖아. 곱해지면 1이 돼서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얘네들은 2씩 차이 난다라는 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주면 얘가 되겠고 4를 빼주면 얘가 되겠지. 어떤 관계인지 알겠지? 나머지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아. 얘네는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주고, 다음으로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 즉 전개를 반대로 해주면 돼. 지금까지 봐왔던 얘네들을 반대로 해주면 인수분해가 돼. 봐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얘가 거꾸로, 얘도 거꾸로, 거꾸로 가면 얘네들이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자유자재로 잘 써주면 좋고, 인수분해 몇 개만 예시로 한번 봐보도록 할까?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있어. 자,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두 숫자가 있는데 서로의 합이 마이너스 5이고 서로의 곱이 6인 두 숫자를 생각해봐. 누구야 누구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해주면 마이너스 5. 곱해주면 플러스 6이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예시를 볼게. 두 번째 예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이 있다고 할게. 자, 얘네들은 먼저 보여주면 3xx 서로의 곱이 3x 제곱이 돼야 하고 여기 위아래 곱이 2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오고 마이너스 1이 오면 자, 이 둘이 곱이 뭐야? 플러스 2가 되고 이 둘이 곱이 3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얘네들 크로스 해줘서 곱해줘. 그럼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x잖아. 얘네들이 합이 이 가운데 마이너스 7x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추리를 정말 잘해야겠지. 처음엔 익숙치 않을 수 있어. 두 개의 곱이 얘가 되고 두 개의 곱이 얘가 되고 크로스의 곱의 합이 얘가 되게끔 많이 연습을 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넘어가서 완전 제곱식.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을 인수분해를 해볼게. 두 숫자가 있는데 서로의 합이 4이고 서로의 곱이 4인 두 숫자. 누구야? 2와 2가 되겠지. 2 더하기 2가 4고 2 곱하기 2가 플러스 4. 이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인수라는 것은 약수랑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인수는 1도 얘네들이 인수고 x 플러스 2도 얘네들이 인수고 서로 곱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도 얘네들이 인수라고 해줄 수 있어. 전개해서 써줘도 상관없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해줘도 되고 얘네들은 다 이 방정식의 인수, 약수가 되는 거야. 자, 아까 이어서 완전제곱식을 더 설명을 해주자면 지금 얘네 같은 인수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래서 제곱은 0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지. 이렇게 같은 인수 두 개로 구성된 애들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줘. 완전 제곱식. 뒤에 는 0까지 이렇게 해주면 같은 인수 제곱에다가 는 0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준다라는. 자, 다음으로 근의 공식 또 봐보도록 할게. 자, 이 근의 공식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를 구할 건데 해와 근이라고 불러주지. 해 또는 근. 해와 근은 뭐야?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게 해 또는 근이야. 그러면 여기다 몇을 대입해주면 등호가 성립해? x에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돼서 딱 0이 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 있어. 얘네들이 근은 뭐야? 마이너스 3과 4가 x의 근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어주는 게 편해. 그래서 1순위로 생각해주면 좋은 게 인수분해. 를 먼저 접근을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 있어. 자, 이런 애들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잖아.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뭘로 풀어줘야 돼? 근위 공식으로 풀어줘야 돼. 근위 공식. 자, 이거 1번, 2번이라고 했지만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쌤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는 편이야. 자, 근위 공식을 쓰기 전에 근위 공식의 증명을 보도록 할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 이 증명은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쌤이랑 연습을 해보자. 자,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2차 방정식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미지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공식은 어떤 방정식에서도 다 쓸 수가 있겠지. 자, 차근차근 보면 이 플러스 c를 넘겨줄 거야. 마이너스 c로 넘어가겠지. 그 다음에 얘 b 있잖아. b의 절반이 뭐야? 2분의 b지. 이 2분의 b의 제곱을 써줄 거야. 자, 2분의 b는 밑에다 써주고, 자, 2분의 b의 제곱, 얘 제곱이 뭐야? 4분의 b제곱이잖아. 그거를 양변에 더해줄 거야. 4분의 b제곱, 여기도 4분의 b제곱. 그러면 좌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거를 실수했네. 이 최고차항 기수가 1일 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최고차항 기수 1일 때. 일단 1일 때부터 연습을 해보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좌변이 되고 우변은 어떻게 돼? 통분해줘.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근데 우리는 근위 공식을 유도하고 있었지. 그래서 평소에 최고차항 기수 1일 때가 많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들 바꿔주고 이 방법은 알고 있으면 많이 좋아. 나중에 함수 쪽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근위 공식의 증명이니까 지우고 다시 해볼게. 연습부터 생각을 해주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 자, 여기서 c는 넘길 거고 마찬가지로, 자, a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해줄게. 분배 법칙이라고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인수분해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줘도 상관없지. 근데 인수분해 좀 어색하긴 하다. 자, 이 a로 분배 법칙 앞으로 꺼내줄게. 자, 그러면 이 a의 역수가 뭐야? a분의 1이잖아. 이 a분의 1을 곱해지면서 괄호 안으로 들어와 주면 돼. 그러면 얘가 a분의 bx로 들어오게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a분의 bx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a가 분수로 나오거나 복잡하게 나오면 그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가 역수가 곱해지면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좋겠지. 자, 다음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가운데 있잖아. 얘의 절반. 절반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한 거랑 똑같지. 그러면 2a분의 b를 밑에 써주고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이 뭐야? 4a제곱분의 b제곱이잖아. 얘를 더해주는 동시에 빼줘.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해주는 동시에 빼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고차항 계수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애가 아니라 얘 있잖아. 얘는 최고차항 계수랑 곱해지면서 밖으로 나갈 거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나가? a가 하나 곱해지잖아.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으로 나가. 그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이동을 해줄게. 그러면 얘가 플러스 4a분의 b제곱으로 넘어가게 되겠지. 이어서 보도록 하면, 자, 얘는 우변이 지금 뭐야? 4a분의 통분을 해주자. b제곱은 그대로 써주고 얘는 4a분의 마이너스 4ac라고 해줄 수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4ac로 오게 돼. 자, 다음으로 a가 역수로 가서 곱해주자. 그럼 여기 a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줄 거야. 양변에 루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전에 앞서 설명했듯이 제곱근과 이 근호와 제곱이 만난데 제곱이 안에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뀐다 했지. 아니, 루트, 분모는 벗겨보자. 자, 분모는 어떻게 돼? 2a가 되겠지. 2a를 제곱해주면 4a 제곱이 되니까 분자는 벗기기가 애매해. 그대로 써줄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주고, 다음 절대값을 벗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쪽에 생겨.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잖아. 예를 들어 절대값 5는 뭐야?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는 애는 플러스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오게 돼.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오게 되고 얘도 이항에서 넘어가자.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지. 그러면 2a가 통분돼 있으니까 x를 다시 한번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얘가 뭐야? 근의 공식이야. 그래서 근의 공식을 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증명도 같이 알고 있어주면 좋아. 다음 근의 공식에 짝수 공식이라는 애가 있어. 자, 이 짝수 공식은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준 거야. 얘 2로 나눠주면 a가 되고 얘 2로 나눠주면 2분의 b가 되겠지. 다음에 2로 나눠주는데 이 제곱근도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으로 들어간다 했지. 그럼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면 4분의 1로 들어가. 4분의 1. 그럼 4분의 1 여기 약분해주면 없어지고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b제곱이 되겠지. 4분의 b제곱. 자, 근데 여기서 2분의 b를 b 다시라고 해줄 거예요. 자, 여기다 쓸게. 2분의 b를 b 다시라고 해줄게. 그러면 저 근의 공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2분의 b가 b 다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 4분의 b제곱이 뭐야? 2분의 b의 제곱이잖아. 즉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도 해줄 수 있어. 이것을 짝수 공식이라 해줘. 근의 공식, 짝수 공식. 뭐일 때? 이 b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짝수일 때 보다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이거는 쌤은 필수라고 생각해. 근의 공식을 해줘도 정답이 항상 나오지만 짝수 공식을 써줄 수 있을 때는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해. 자, 근의 공식도 같이 외워줘야지. 다시 돌려주면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는 2a. 해줘서 얘가 근의 공식. 위에 있는 애가 짝수 공식. 꼭 구구단처럼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줘. 자, 그리고 다음으로 판별식을 볼 건데 지금 이 안에, 근호 안에,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잖아. 얘가 판별식 d야. 얘는 4분의 d.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자, 얘를 d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얘를 d로 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줄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라고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판별식 d는 언제 쓰이냐면 근이 개수를 빠르게 판단할 때 써. 근이 정확하게 뭐인지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근이 개수만 궁금할 때 빠르게 쓰는 거야. 그럼 d가 양수이면 어떻게 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근을 두 개를 갖겠지. 자, d가 0이야. d가 0이면 어떻게 돼? 얘가 없어지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을 한 개를 갖게 돼. 자, 다음으로 d가 0보다 작으면 근호 안에가 0보다 작을 수 없다 했잖아. 그때는 근이 0개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은 서로 다른 실근을 얘기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나중에 고등학생 때 허근을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만 외워주면 되고 다만 알고는 있어줘. 이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묻는다라는 거. 자, 다음 얘는 4분의 d라고 해. 이 근호 빼고 b-제곱 자,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를 4분의 d라고 해줘.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인데 짝수 판별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4분의 d라고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판별식 d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는 게 뭐였어? 짝수 공식이었잖아. 여기도 2로. 근데 제곱근 근호 안으로는 4분의 1로 들어가겠지. 제곱되니까. 그래서 이거 4분의 d인 거야. 짝수 공식에서. 그래서 4분의 d로 표현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에서도 써줄 수가 있어. 완전제곱식은 얘네들이 서로 다른 실근을 묻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보면 얘네들이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잖아. 이거 0이 되게 해주는 x값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어. 물론 두 개야, 제곱이라. 하지만 서로 다른을 묻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애는 하나로 보겠지. 중복되는 애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을 만족해, 얘네들은. 같이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자. 자, 연습을 할 겸 두 개를 다 연습을 해볼게. 아까 전에 이 근의 공식 얘도 마저 설명을 해줬어요. 자, 얘를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이미 근의 공식 설명을 해줬는데 실전에서 쓰는 것도 봐줘야지. 그러면 얘로 설명을 해볼까? 얘는 인수분해 근의 공식 다 되니까 두 개 다 해보자. 자, 일단은 얘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써주자. 그러면 b 다시는 얘를 2로 나눠준 2가 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주면 x는 a가 지금 1이지. 1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판별식 D 안에가 뭐가 돼? 0이 돼. 얘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를 갖게 되겠지. 근데 얘를 빠르게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해준다는 거야? 판별식을 써준다는 거지.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0이잖아. 그럼 0이니까 근이 한 개구나.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인수분해는 아까 해봤으니까 인수분해로도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고, 다음 오른쪽 식도 우리가 해보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위 공식. 이번에는 짝수 공식 말고 그냥 해볼까? 자, x는 2a분의 a가 지금 1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12. 루트 12는 우리가 12가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제곱은 어떻게 돼? 이 차수가 아까 전에 근호 밖으로 나올 때는 차수가 반토막 난다 했지. 그래서 2루트 3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2루트 3. 그래서 x의 값은 뭐야? 정리를 해주면 나누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3이 x의 값이 되겠지. 짝수 공식도 연습을 해볼까? 자, x는 b 다시가 뭐야? 플러스 2잖아. 얘 2로 나눠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훨씬 더 빠르게 나오지. 그래서 짝수 공식은 많이 연습을 해줘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꼭 공부를 해줘. 자, 다음으로 근위 공식 인수분해 이런 애들이 아니라 우리가 두 근과 최고차는 계수가 정해져 있을 때도 그 2차식을 써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반대의 느낌이지. 이 위에서 배웠던 애들은 근을 구하기 위한 애들이었고, 반대로 우리가 근을 알고 있어. 최고차항 기수라. 이때는 반대로 우리가 식을 구할 때, 이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지. 이 2차 방정식을 구할 때 그 식을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 우리가 예를 들어 x가 두 근을 가져. 3과 마이너스 4를 갖는다고 할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갖고 식을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가 2이고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게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끔 구조를 잡아주고 는 0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하고 얘 대입했을 때 등호 성립하고 전개해주면 최고차항 계수 2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정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알고 있어주면 좋고. 다음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 여기서 a와 b와 c가 전부 다 유리수인 거야. 개수와 상수항이.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때 x가 예를 들어 n 플러스 뭐 예를 들어 루트 n이라고 해줄게. 자,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이 유리수일 때 개수들이 상수항과 다른 한 근은 n 마이너스 루트 n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두 근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켤레근이라고 불러줘. 루트의 부호만 바뀌는 이런 근을 켤레근. 우리가 신발 한 켤레라고 해주잖아. 짝을 말하는데 오른쪽 왼쪽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다음으로 이차함수 그래프를 봐보도록 하자. 자, 이차함수 그래프를 볼 건데, 2차 함수야.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어, 여기서 이 a 값에 따른 이차함수 그래프를 볼 거야. 자, 먼저 bx 플러스 c는 좀 나중에 보고, ax 제곱에서의 a 값에 따른 그래프를 봐보도록 하자. 자, 이차함수는 일단 포물선이고,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그려져. 자, 여기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이 봉우리가 이쪽으로 오므라들게 돼. 이 밑에서는 오므라지기보다는 펴진다가 맞겠다. 아무튼 이 보라색, 이 선들이 곡선이 이 y축 위쪽으로 향하게 돼. 그래서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점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수일 때도 점점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절대값 a로도 물어볼 때가 있어서 얘네들은 그냥 a 값이 커질 때를 묻고 있는 거고 a 값이 커질 때 지금 저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가고 절대값 a가 커질 때는
자, 밑에서 봐보자. 밑에서는 절대값 a가 커진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게 돼. 그리고 위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절대값 a가 커지면, 절대값 a가 커질 때는 얘네가 밑으로든 위로든 y축에 더 붙게 되고 x축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y축에 더 가까워지는. 아까 전에 해줬던 애들은 아래 y축이 아니라 위에 y축에 이렇게 점점 위로 가는 그거고, 만약에 절대값으로 물으면 위에든 아래든 현재 있는 그곳에서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 이런 그래프 개용도 꼭 알고 있어줘.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지금 y는 ax제곱 얘를 배웠잖아. 얘가 기본형이라고 불러줘. 기본형. 자, 다음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1차항과 상수항이 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것을 일반형이라고 불러줘. 그리고 표준형. 표준형은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생긴 게 표준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얘가 표준형. 지금 배울 때는 그냥 표준형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항상. 얘로 만들어준다, 얘를. 기본형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줄 때 쓰는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했지. 그거 말고 근위공식에서. 우리가 근위공식 증명해서 비슷한 걸 했었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우리가 숫자로 돼 있으면 편하긴 한데 문자로 되는 것도 연습을 해줘야 돼. 물론 아까 했었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봐보자. 비슷한 걸 했었는데,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어.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자. 자, a로 분배 법칙, 얘로 감싸줄 거야. 뭘로? a분의 1 역수로 곱해주면서 들어와. 그래도 두 번째니까 좀 보기가 편하지. 다만 여기선 방정식이 아니니까 c를 넘길 곳이 없고 뒤에다 써주기만 해주면 돼. 다음 얘를 뭐 해줘? 2분의 1. 그러면 뭐가 돼? 2a분의 b가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줘. 자, 얘 제곱해주면 뭐가 돼? 4a제곱분의 b제곱이잖아. 얘를 더해주고 빼줄 거야. 비슷하지? 근위공식 증명과. 자, 다음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a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돼.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했듯이 얘랑 곱해서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럼 뭘로 나가? a가 곱해졌으니까 4a분의 b제곱으로 나가게 돼. 그래서 이 밖에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라고 써줘도 되고, 통분해서 마이너스 4ac라고 써줘도 되겠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로 들어와야 실제 마이너스 4a로 나눠주면 플러스 c가 되지, 원래 모습.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지금 이 표준형인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p와 q로 간단하게 나타내 준 거고. 자, 이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해서 그래.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얘는 꼭지점이, 이차 함수에는 꼭지점이 있지. 어떤 애냐면 여기. 얘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얘 여기 안에가 0이 되게 해주는 x가 누구야? p.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 p, q가 꼭지점이 돼. 그래서 얘 p, q라고 해줄 수가 있어.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여기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꼭지점이 되겠지. 물론 미지수로 돼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숫자로 해주면 생각보다 많이 쉽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뭐다? 그래프를 보다 더 빠르게 그리기가 쉬워서 바꿔주는 거고. 자, 그래서 항상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다 배웠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것도 같이 해봤지. 그래프 그리는 방법 봐보자. 자, 여기 이용해보자. 여기서 y는 표준형으로 어차피 바꿔줄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2, x-3이 제곱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원래 처음에 차근차근 연습을 해봐야 얘네들 이해도가 높아져서 처음엔 좀 천천히 그려보자. y는 x제곱은 뭐야? 이런 이차함수 포물선이야. 자, 이 이차함수 포물선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거는 그냥 대입을 해보면 돼. x에 0 넣으면 0, x에 1 넣으면 1, 2 넣으면 4, 3 넣으면 9, 4 넣으면 16,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3 넣으면 9,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가지고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2x제곱으로 진화를 할 거야.
2x제곱. 그럼 어떻게 돼? 더 곱셈이 결과가 크게 돼. 가파르게 돼, 더. 보다 더 가파른 이차함수가 될 테고, 현재는 원점을 지나야지. 다음으로 얘네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 뭐냐면 x축으로 3만큼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아까 여기 p, q 얘네처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줄 수 있어. 이 플러스 1은 사실 원래 여기 있던 애야. y-1로 있었던 애야. 그래서 사실 여기도 이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값, 여기도 이 x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값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이동하게 돼. 거기가 꼭지점이야, 사실. 근데 아직은 뭐 이게 익숙치 않으면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나중에 더 다양한 도형과 함수를 정확하게 다룰 수가 있어. 그래서 쌤은 이렇게 볼게. 이 플러스 1 넘겨서 y-1로 넘길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 x축으로 1만큼. 반대로 들어가. x축으로 1만큼 이동할 때 여기 마이너스 1이 쓰이고,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1만큼. 여기 x축으로 얘는 3만큼 이동을 해달라는 거야, 꼭지점.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해서 여기다 이 그래프를 옮겨주면 돼. 꼭지점.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함수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한번 보면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x 대신에 x-3을 대입해주면 되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y 대신에 y-1 대입해주면 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최고치 한계수 a일 때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x-p의 제곱. y축으로 q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y-q. 다만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써줬을 뿐이야. y는 이라고 함수는 많이 표현을 해서 자, 그래서 이런 정확한 방법도 잘 알고 있어주면 좋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려주면 돼. 처음에 폭을 좀 결정을 해주고,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겠지. 나중에 뭐 대칭이동 이런 것도 자세히 알면 좋고, 자, 현재는 여기까지 배워보고, 그리고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이차함수가 있을 때,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차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거리를 알아. 어떤 직선으로부터 이 거리를 알고, 그 가운데 이 꼭지점까지의 이 높이도 만약에 알고 있어. 이 거리를 뭐라고 해줄까? D? D와 H를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D와 H를 이용해서 최고차 한계수 A를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생각해봐. 이 세 점을 지나가려면 폭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 A로.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그래서 이 D와 H를 알면 최고차 한계수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다음 넘어가서 ABC 부호에 따른 그래프를 볼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ABC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좋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그리기가 더 쉬운데, 그냥 ABC의 부호만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매번 표준형으로 바꾸기엔 힘들잖아.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음수면 위로 블록이 되고, 그리고 A와 B가 서로의 부호가 같으면 축이 여기로 와. 대칭축이. 이참수에는 항상 대칭축이란 게 있어. 얘네들이 좌우 대칭의 성질이 있어.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A, B가 서로 뭐 할 때? 부호가 같을 때, 즉 서로의 곱이 양수일 때. 그리고 A, B의 부호가 다를 때 오히려 이쪽 양수 쪽, 서로의 곱이 음수일 때는 축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C는 뭐냐면 Y절편 담당이야. 왜? X에다가 0 넣어주면 그때가 Y절편 값이잖아. X가 0일 때. 그래서 C는 Y절편. 그래서 C가 양수면 양수 쪽을 지나되고 C가 음수면 이 그래프가 내려와서 음수 쪽을 지나가겠지. Y절편이. 그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음수 쪽을 지나가게 되겠지. 자, 그래서 A로는 뭐를 알 수 있다?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리고 A와 B의 서로의 부호의 곱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냐, 축이 왼쪽에 있냐 알 수가 있고 C를 따라서 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 또는 뭐 0을 지날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빠르게 판단을 해줄 수 있고 ABC의 부호로. 다음은 인수분해를 통한 그래프를 봐보자.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뭐야?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얘 0이 되게 해주는 값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 최고차 한계수 양수잖아.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이차함수가 그려져.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전에 서로 다른 실근이 개수 몇 개? 한 개를 갖는다 했지.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 자, 여기 양쪽에 날개를 달아줘. 자, 이 왼쪽이 이참수라고 생각을 해주고, 오른쪽이 y는 0. y는 0이 뭐냐면 x축을 얘기해.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0을 보면 항상 x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x축과의 뭐를 보는 거야? 교점을 보는 거야. 그 교점이 지금 몇 개? 한 개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실근이. 이 중복돼서 두 개이긴 한데, 중근이라 서로 다른 실근을 부르면 한 개라는. 그리고 우리 앞서 배웠듯이 판별식 d 자체는 0이 되겠지. 뭐 근해 공식으로도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가 똑같이 나오고.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얘네가 이쁘게 안 주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보자.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애지. 기억이 안 나네, 그니. 어쩔 수 없이 다시 구해줘야겠지. 자, x는 짝수 공식 써줄게. a분의 1 생략해주고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왔었지.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음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인데 이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어떻게 비교해주면 돼? 이 2를 루트 4로 바꿔주면 된다 했지. 아까 전에 무리수 대소 비교, 제곱근 대소 비교 쪽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 봤었지. 자,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이 루트 4가 더 크지, 절대값이. 이게 음수야. 이쪽 진하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4.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 두 근을 지나는 이러한 이참수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근해 공식으로 하나하나 구해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판별식을 통한 그래프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가 x축과의 관계만 빠르게 볼 때 판별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판단할 수가 있어. 궤형을. 자,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아까 전에 두 개, 서로 다른 식은 두 개, 0이면 한 개, 0보다 작으면 같지 않는다 했지. 자, 그래서 x축과 이차함수가 어떤 식으로 있을 수 있냐? 자, 두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세 개의 위치 관계를 찾아볼 수 있겠지. 이렇게. 자, 보면 여기 두 개. 만나지 얘가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접할 때 판별식 d가 0일 때 만나지 않는 애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뒤집어서만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로 생각해주는 게 좋아. 음수일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양수로 바꿔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은 x축과의 관계를 빠르게 판단할 때 좋다라는 이렇게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